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서가지고 좀 떨리네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시트 마스크를 한 장 드릴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1번에 피부는 내 몸의 네모네모다. 저요? 아시는 분? 장기가. 장기. 네? 장기. 장기? 땡! 틀렸습니다. 얼굴이다. 내 몸에? 얼굴이다. 내 몸에 얼굴?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신호? 내 몸에? 신호? 나이. 오, 나이. 거울이다. 네,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오, 축하합니다. 피부는 내 몸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가꾸는 이유는 뭐예요? 예뻐지고 젊어 보이고 남보다 더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싶어서 가꾸는 거잖아요. 근데 피부가 내 몸의 그 거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몸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는 몸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아침에 피부가 좋을 리가 없겠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많은 환경 오염과 공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고 해요. 관리도 받고 또 화장품도 좋은 걸 바르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부를 가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세안.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피부 미인은 잠을 많이 자. 잠꾸러기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피부에도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정신 건강을 지배하잖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기본이고 또 거기 보면 건강은 기본이고 화장품은 옵션이라고 있어요. 피부가 아주 좋은데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다면 피부가 어떨까요? 아니면 내가 건성 피부인데 지성 피부용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피부가 어떨까요? 예민해지거나 또 피지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화장품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바르는 게 중요할까요? 피부에 맞는 루루 이누스 에스벨라를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피부의 구조, 기본적인 상식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림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아주 오래전에 그려봐가지고
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모공이에요. 모공.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가 각질층이에요. 그림에 있죠. 각질층이라고. 각질층이 이렇게 있어요. 각질이 쌓여있는 각질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리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곡층. 그 다음에 밑에 기저층이라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렇게 기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층과 유곡층 사이에 투명층이라고 있어요. 투명층. 근데 표피층이 각질층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각질층이 하는 역할. 우리 피부 겉표면을 각질층이라고 해요. 보이는 부분, 만져지는 부분. 네, 보호를 하죠. 보호하고 또 수분을 증발하는 걸 막고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피부의 구조에 보면은 피부의 총 면적이 1.6제곱미터라고 해요. 1.6제곱미터를 제가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0.48평이래요. 피부를 전체 다 벗겨가지고 그것도 다 옛날에 사람들이 다 그거를 해부를 해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쫙 펼쳐놓고 보니까 0.4평, 48평. 그러니까 그냥 반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체중의 20%를 차지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무게죠. 제가 해보니까 그 10%가 20%가 이게 이렇게 겉표면의 그 무게잖아요. 실제로 내 몸무게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밑에가 이제 지방층이에요. 지방층 밑에 근육과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질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여기가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되게 넓잖아요. 여기가 0.03에서 1mm예요. 1mm. 굉장히 얇죠? 그 얇은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이 화상의과에서 뒤었을 때 이렇게 부풀잖아요. 표피가 이렇게 부풀어요. 수포가 올라가서 부푸는 그 부푸는 데가 걔가 각질층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질층이 부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맨 먼저 기저층을 보세요. 기저층은 이 밑에를 이제 기저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이 밑에 있어요. 각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여기에서 28일 동안 분할을 해가지고 이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밑에서 이 위까지 올라오는데 하나의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주기가 28일 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한번 썼을 때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한 달은 쓰셔야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두 번 써보고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에스벨라 화장품은 한 일주일만 써봐도 알아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가 여기 있고 또 색소 형성 세포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에 색소 형성 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지상 돌기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안색이 어두워지거나 하는 게 색소가 올라와서 여기 이렇게 쫙 뿌려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미는 이 색소 세포가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와서 이렇게 딱 들러붙어요. 여기서 퍼져야 되는데 얘가 그냥 왜 이렇게 분말 같은 걸 탔을 때 고루 퍼지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들러붙는 게 기미예요. 그래서 그 피부에 이 상태에서 엄마라는 여기 글을 보면은 엄마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위로 올려보내는 것처럼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소 형성 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가 기저층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포가 있는 데잖아요. 여기까지 가림층까지는 이렇게 찔려도 피가 안 나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 기저층까지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이렇게 고양이가 핥혔거나 아니면 뭐 넘어져서 까졌거나 했을 때 어떤 때는 이게 상처가 싹 아무는데 흔적도 없이 아무는데 어떤 때는 흉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저층의 세포에 손상이 가면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안 지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걸로도 효과가 없다면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급층이라고 있어요. 유급층. 아까 이 가림층에는 제가 여기 이렇게 넓적하게만 그렸잖아요. 여기는 핵이 없어요. 여기 세포에 핵. 근데 유급층까지는 핵이 있어요. 이렇게. 세포 자체에. 그래서 유급층은 각질 형성 세포에서 자라난 세포들이 있는 곳이 이제 유급층이에요. 유급층에는 이제 많은 영양소와 또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 기저층에서 공급해주는 양이 적으면 기저층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저층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진피에 영향을 받아요. 이 밑에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위에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또 각질층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손상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각질층을 보호하는 거와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급층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립층은 가립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립층은 세포에서 핵이 사라지면서 가립층에서 자체적으로 그 효소가 나와가지고 핵을 없애버리고 또 수분을 이 유급층보다 수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납작해요, 세포가. 가립층의 세포는 유급층은 탱글탱글한데 가립층부터는 납작해요. 여기에서 각질 세포가 납작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기 위해서. 가립층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수분 저지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수분 저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수분 저지막, 가립층에 있는 수분 저지막이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근데 수분 저지막이 있으니까 물이 여기 각질층만 뿔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수영장 가면 이렇게 손 쪼글쪼글해지고 사우나 오려면 손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이제 이 옆에 이제 이렇게 땀샘이 있어요. 땀샘을 통해서 들어가고 모공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쪽으로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미비한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층을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이제 각질 정리, 각질 제거 이런 거, 킬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유해 성분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점막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요. 왜냐면 외부 물질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이제 투명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손바닥, 발바닥 피부는 다른 데와 달라요. 여기는 두껍고 뭐 이런 데는 바늘을 찔리면 피가 나거나 이제 그런데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찔려도 피가 잘 안 나잖아요. 깊어요. 근데 흑인들 손바닥 까만 거 보셨어요? 하얗죠. 하얘요. 왜냐면 이 손바닥 발바닥에는 색소세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투명층이 투명해도 투명한 게 아닌 거예요. 투과되지 않아요, 햇빛에. 햇빛 여기는 까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투명층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질층. 사실 피부에서 각질층은 굉장히 중요해요. 각질층은 우리가 화장품을 유해 성분을 침투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이제 각질층에 달려 있거든요. 때는 각질이다. OX. 때는 각질이다. X? 여기 때 거기잖아요. 때가 각질인데 엄밀히 말하면 각질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때는 왜 때가 안 씻어서 생긴 각질의 그 쌓여있는 상태를 때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왜 목 새까맣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시골에 그 깡촌에 살아가지고 보면 이제 아이들 보면 이제 잘 안 씻어가지고 목에 정말 떼껴가지고 그때는 왜 용이 검사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손톱 발톱 검사하고 때 씻었나 안 씻었나 그런 거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에 새까맣게 때가 껴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때라는 거가 되게 그 말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취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 퀴즈는 이제 그 선물이 들어가는 퀴즈예요. 각질이 들떠 있는데 각질 제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정답하고 드셔야 돼요. 정답. 네. 안 한다. 네, 맞습니다. 왜 안 하죠? 이유까지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수분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분을 보호하기 차원에서 걷기 많이. 선물 주세요. 각질은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각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 무거운 책을 들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각질 되게 예뻐요. 이게 스캐닝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각질이 어떻게 쌓여있냐면 차곡차곡 기와장 모양으로 쌓여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분을 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교차해서 쌓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만큼 각질은 외부로부터의 그 침입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걸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와장 모양으로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벽돌을 쌓을 때 사이사이에 뭘 발라요? 시멘트. 네, 시멘트를 바르죠. 그 시멘트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콜라겐은 여기 진피 조직이 있어요. 뭐라고요? 히아루론산도 여기 진피 조직이 있어요. 세라마이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질이 이렇게 들떠 있어요. 들떠 있는데 얘를 떨어뜨리면
이쪽에 붙어있던 각질이 이렇게 또 다시 들떠요. 근데 얘를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눕혀줘요. 눕혀주면 얘가 떨어질 때 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기 걸려가지고 코를 계속 휴지로 코를 풀으면 코 주변이 어떻게 돼요? 하얗게 각질이 들떠요. 근데 그 상태가 어때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너무 이제 빨갛게 되고. 왜냐면 그 휴지로 여기를 각질 제거를 한 거예요. 이게 수분이 날아가니까 각질이 들떠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수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없어서 각질이 들떠있는데 얘를 떨어뜨려버리면 그 밑에 있는 각질은 떨어질 준비가 안 돼 있는 각질인데 얘를 떨어뜨려버리면 이 밑에가 예민해서 아프고 쓰라리고 따갑고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층은 보호하는 그런 그 층인데 무분별하게 각질 정리를 한다던가 또 각질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각질 정리를 한다던가 그러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질층은 수분이 30에서 1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거를 최소한의 수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각질층에서 세포간지질, 아까 말했던 세라마이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 있어서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15% 이하가 되면 피부가 탈수가 돼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분별하게 각질 정리를 하면 안 되고 또 보습제를 발라서 그걸 유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식생활 같은 그런 습관도 잘해야 되겠죠. 잠을 안 잔다거나 또 음주감으로 즐긴다거나 그러면 피부가 금방 망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피층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마스크팩을 일단 하나 더 드릴 퀴즈를 하나 냈고요. 어린아이가 피부가 두꺼울까요? 할머니가 피부가 두꺼울까요? 왜요? 할머니는 빠져나가죠.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각질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할머니가 피부가 얇아요. 아이들이 피부가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여기 층이 살아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물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결이 아이들은 튕기면 탱탱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얼굴에 각질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리 밀어도 우리 같은 이 결 조직도 없어요.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뽀얗고. 얘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느슨해져요. 느슨해진다는 거는 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가 이렇게 꽉 차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들 피부가 더 두꺼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으시는 서울의 73세 할머니와 시골에서 떼약볕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73세 할머니와 어떤 분이 피부가 더 좋을까요? 시골 떼약볕 할머니가 노화가 더 빨리 와요. 왜? 햇빛은 나요. 맞아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은 피부를 빨리 늙게 주름도 깊게 하고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서울 사는 할머니가 피부가 탱글탱글해. 피부, 그러니까 그 자외선이나 이런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피부를 빨리 늙게 하거든요. 여기 이제 진피 조직에서 진피에는 아까 얘기한 땀샘, 땀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땀구멍이 눈에 보이면 천리야 되겠잖아. 우리가 뭐 땀구멍이 넓어졌어 뭐 이러잖아요. 잘못된 말이고 모공이 넓어진 거예요. 네. 땀구멍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땀은 눈에 보이죠? 땀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피지선이에요. 피지선은 여기는 피지가 나오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털, 모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각질이 탈락이 돼요. 이 안에서도, 이 모공 안에서도. 모공 안에서 각질 탈락이 잘 돼야 피지가 원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각신경도 있어요. 이렇게 촉각, 온각, 냉각, 통각 이런 게 이제 진피층 안에 존재해요. 진피층 안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한 콜라겐, 엘라스틴. 콜라겐은 주름에 연관이 있고 엘라스틴은 탄력에 연관이 있어요. 근데 주름과 탄력은 같이 가죠. 엘라스틴, 그러니까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콜라겐아제라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와 엘라스티나제라고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걔네들이 많이 분비되면 콜라겐 선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거고 엘라스티나제가 많이 분비되면 엘라스틴을 분해해버려서 엘라스틴을 파괴해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그 프리레디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항산화제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햇빛은 UV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투해요, 이렇게 깊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 할머니가 주름이 빨리 지고 피부가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주름을 빨리 이 안에서 탈수 현상도 일어나지만 여기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조직을 무너뜨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고, 피부의 기능은 외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며 수분과 전해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체온을 조절하며 촉각, 압각, 통각, 온도 자극 등에 대한 감각 기능을 수행한다. 면역 기능을 수행한다. 비타민 D를 합성한다. 내부 장기 이상을 표현하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관련된 짤막한 지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안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피부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네. 그 각질 제거를 하지 않는데도 화장품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샵 같은 데 가면 네. 각질을 제거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관리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얇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모르는 정말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제일 많이 알고 계신 게 비타민 C. 비타민 C가 각질을 예를 들어서 각질은 각질 제거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 28일 주기라고 했잖아요. 각질이 기저층에서 만들어져서 각질층 우리 눈에 보여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28일이 걸려요. 그러면 28일 주기에서 오늘 떨어져야 되는 각질이 떨어져 나가요. 저절로. 그게 우리 인체 메커니즘이에요. 왜? 밑에서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각질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 각질이 잘 탈락을 안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각질층이 아까 30에서 15%의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 수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각질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각질이 들러붙어 있어요. 그럼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스크럽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알갱이 들어있는 거. 왜 물리적으로 막 그 문질러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극도 많고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이제 그 화장품으로 화학 성분으로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애시드라고 해요. 애시드. 그러니까 그 화장품 성분명에 보면 애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비타민 C, 아스코르빅 애시드. 왜 우리 영양제 같은 거에도 아스코르빈산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글리콜릭 애시드, 글리콜릭산. 그리고 요플레 같은 거 팩하시잖아요. 거기 유산균 거기에 그 요구르트 뭘로 만들어요? 우유로 만들잖아요. 우유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유에 시큼하잖아요. 젖산이 클레오파트라가 우유에다 목욕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유에 우리 옛날에 목욕탕 가면 우유로 막 이러면 매끌매끌하고 좋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젖산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가 산이잖아요. 포도, 주석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과, 말릭산, 딸기 이런 거예요. 다 키위는 굉장히 강력한 각질 전진제예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배나 사과, 뭐 키위 이런 거 갈아가지고 고기 재울 때 쓰시잖아요. 네. 키위로 재우면 고기가 막 흐물흐물해서 먹기 어려워요. 그건 망했어요. 네, 왜냐면 완전히 분해시켜버려요, 걔가. 그만큼 산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상처가 났는데 과일을 깎다가 묻으면 어때요? 따가워요. 귤 같은 거. 그런 걸로 얼굴 막 해보세요. 허해져요. 근데 이제 화장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애시드, 또 산, 그 다음에 이제 애시드, 글리콜릭 애시드 이런 거를 아하라고 하죠. 아하. 그 다음에 레티놀 계열, 비타민 A 전구체나 레티놀 계열, 뭐 레티놀 화장품, 뭐 레티노이드, 레티닐 팔미테이트 뭐 이런 게 다 주 용도는 각질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 관리실 같은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각질 제거 제형 자체가 크림 타입으로 나온 게 아니어도 물 타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또 젤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가루로 돼가지고서 막 문지르는 것도 있고 효소, 엔자임 빨래할 때 그 효소 쓰잖아요. 그게 그 빨래에서 기름때를 뽑아내려고 효소를 쓰는 거예요. 얼굴에도 효소를 써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면 각질 정리가 돼요. 화장품에도 이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끝에 애시드 들어가 있고 또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레티노이드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면 각질 정리 기능까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에스벨라 제품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제품 1번부터 8번까지 명칭 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명칭 에스벨라 캐비어 슈퍼바이탈 에센스 스킨 에스벨라 캐비어 하이드로 레디언스 세럼 그 다음 에스벨라 캐비어 리페어 리치 크림 에스벨라 캐비어 데일리 에센스 선크림 에스벨라 캐비어 일루미네이팅 CB 크림 에스벨라 캐비어 클래리파잉 딥 클렌징 에스벨라 캐비어 클래리파잉 포밍
클렌저. 이 용어를 아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헤비아 슈퍼바이탈 에센스 스킨. 토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용어가 스킨이 토너가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스킨은 피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토닉 외국 그 화장품 명칭에는 토닉 로션, 뭐 이렇게 토너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토너의 역할은 피부의 pH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클렌저에도 pH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폼클렌징 쓰고 뽀드득거리나요? 폼클렌징 쓰고 나서.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에스벨라, 그렇죠. 이르비아 클레비아 클레비아 쓸 때는 뽀글거림이 있는데 네. 뽀글이 썼을 때 좀 부드러워요. 네, 그렇죠. 저도 딥 클렌저를 먼저 화장을 지우고 약간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 포밍 클렌저를 썼더니 매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잔여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옛날에 보면 클렌징 하고 났을 때 미끈거린다고 다시 비누 썼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셨죠? 왜 그러냐면 클렌저에 그 보습 성분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피부에 남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피부가 pH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매끄럽고 뽀드득거리면 이제 pH가, 그러니까 알칼리성 세안을 하면 약산성에서 알칼리화 되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딥클렌저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매일 썼는데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가 딥클렌징의 역할을 할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포밍 클렌저나 딥클렌저를 하고 나면 어때요? 되게 맑아져요. 네, 거기에도 미백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각질 정리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질은 뭐라고 했어요? 보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각질 정리를 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하나 야하나 또 물리적인 필링이나 그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몇 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딥클렌징은 그런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폼클렌징 같은 경우는 매끄러운 성분을 남겨놔서 피부를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죠. 토너 같은 경우 다른 토너는 어때요? 토너? 피부결 정도. 그러니까 토너 성상이 어때요? 약간 좀 그렇죠. 약간 되직하지. 보통 다른 데는 그냥 물 바르면 그냥 없어지는. 근데 토너가 촉촉해요. 토너만 발라도 되게 촉촉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아시면 되고, 하이드로 레디언스 세럼 같은 경우는 레디언스는 광채, 빛, 이런 뜻이 환하게 해준다는. 그래서 세럼을 쓰고 나면 제가 손님이 이제 번들거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끈적거리는 것도 싫어하고 번들거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세럼 테스트를 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조해지지도 않고. 네. 제가 화장품을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 화장품 사용하던 화장품을 양을 굉장히 많이 발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워서도 그렇지만, 근데 조금 바르면 제가 쓰던 화장품을 조금 바르면 다음날 세안할 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 모공이 참 섬세한 게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내일 강의를 하니까 팩을 하고 가야지 이러고서는 했는데 제가 오늘 강좌 들으러 가서 10시 반에 왔어요, 집에. 근데 도저히 뭐 이걸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또 자료도 막 검토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잤어요. 크림까지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 요즘에 저녁도 굶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좀 손상이 돼야 좀 이거 굶은 거 티나 이럴 텐데 피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벨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캐비아 리페어 리치 크림. 리페어는 재생, 어떤 이제 수선하다, 뭐 이렇게 고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리페어, 리치. 리치는 풍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페어나 리치가 붙으면 영양 크림, 재생 크림, 영양 재생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일리 에센스 선크림은 선크림이 어때요?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발림성 좋죠. 에센스처럼 좀 촉촉하고 부드럽지 않나요? 저는 이제 기존에 전문 제품은 약간 오일리한 제품이 많아요. 발랐을 때 좀 이렇게 건들거리고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 근데 이제 이 선크림은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루미네이팅 CB크림. 이거는 이제 뭐 다들 써보셨겠지만 색상이 굉장히 선호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손님들도 기존에 나왔던 비비는 색깔이 어때요? 어두워요. 다크닝 현상이라고 해서 오후 되면 칙칙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CB크림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BB, CC, DD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도 그렇고. 근데 CC크림은 BB크림을 보완해서 나온 게 CC크림이거든요. 근데 CC크림은 보통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줘요. 근데 이제 이 CB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진 않아도 BB나 CC나 뭐 DD나 뭐 이런 거 다 자외선을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외부 바르는 화장품들은 다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선크림은 싫고 그냥 뭐 하나만 발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야외 활동 안 하실 때, 장시간 야외 안 하실 때는 CB 하나만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말하면 입 아픈 하이드로겔 마스크 캡. 잘 쓰고 계시죠? 써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좋아. 어떻게 좋아요? 촉촉하고 모공도 줄여주고. 거기에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미백성분이고 아데노신은 주름 성분인데 둘 다 기능성 인증 성분이에요.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토너거든요. 스킨, 에센스 스킨. 캐비아 추출물 함유라고 되어 있죠. 캐비아가 주름진 피부의 굴곡 완화, 모공 개선, 또 영양 공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비아가 제가 이제 캐비아 추출물을 찾아보니까 캐비아는 이제 철갑상어 아래에서 추출하잖아요. 캐비아의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또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A, D, E, B1, B6 이렇게 뭐 영양이 풍부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캐비아를 화장품에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왜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걸 그 화장품에 이용하기까지 굉장히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가격 면에서도
낮아요, 사실. 프랑스의 스위스였나? 거기서 나오는 캐비아 화장품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벨라로 이렇게 캐비아 화장품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해본 얘기예요. 이 캐비아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촉촉하고 또 지성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분 사전, 성분 그 명시되어 있는 거에. 그래서 캐비아 이 제품을 만약에 지성 피부한테 주려면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그냥 세트를 그냥 팍 다 줘볼까요? 지성 피부는요, 크림 바르는 걸 싫어요. 번들거리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제 내 친구가 되게 번들거리고 막 피부에 막 뾰루지도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는 속도 당겨. 속도 당기는데 겉은 번들거리고 막 생긴 데 트러블 올라오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마스크팩을 제일 먼저 주셔야 돼요. 토너랑 마스크팩. 마스크팩을 줘서 왜냐면 속당김이 있다고 하시는 분은 세정을 많이 한 거예요. 세안을 포도독 세안하거나 아니면 각질 정리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피지를 빼내는 그런 그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밑에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질층의 수분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막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수분을 다 날아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당김이 있죠. 그럴 때 즉각적인 보습을 해주는 게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너 이거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해도 괜찮아요. 좀 저기 이틀에 한 번씩 해서 하게 하면 뾰루지도 가라앉고 또 건조한 것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럼을 줘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세럼만 줘야죠. 크림 주면 안 발라요. 근데 이제 가을쯤 되면 찬바람 부니까 바람 불면 탈수되잖아요. 지금도 사실 여름에 환경이 지금은 밖에 나가면 덥지만 사무실 환경은 어때요? 실내 환경은 다 추워요. 바람 많이 불고. 그래서 여름에도 탈수가 심해요, 사실. 햇볕 많이 보죠. 사무실에서 계속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가을을 맞이하려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을을 맞이하니까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주고 세럼까지 주고 가을쯤이면 너 찬바람 부니까 빨리 이제 크림으로 네 피부 보호해야 돼. 그래서 조금씩 바르게 하면 지성 피부도 충분히 바를 수 있어요. 그 크림이 그렇게 이름은 리치인데 리치하지 않아요. 리치가 리치해서 리치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리치인 것 같아요. 보통 리치 크림은 오일감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이 크림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상황버섯 추출물, 모험 추출물, 그 다음에 카바인 추출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상황버섯 추출물은 상황버섯이 엄청 비싸죠. 비싼 걸 다 화장품에 넣었어요, 에스벨라가. 그러니까 항암 효과가 96.7%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상황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외부 물질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고 피부에서 증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과민 반응을 차단하거나 축소시켜줘요. 상황버섯이. 그러니까 수렴작용하고 긴장감을 부여하고 또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버섯 같은 거 왜 먹어요? 건강식품? 항산화. 네, 항산화 효과가 있고 뭘 길러줘요?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걸 바르는 이유가
먹지 못하는 걸 바를 수 없잖아요. 먹는 걸 바르는 이유가 먹어서의 효과가 발라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는 거예요. 피부를 보호해주고 유연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엉 추출물. 요즘에 우엉차, 저 요즘에 누가 선물로 우엉차 줘가지고 우엉차 먹는데, 우엉차도 굉장히 기관지나 이런 거 좋잖아요. 뿌리 채소 같은 경우가 어떤 면역력을 길러주고 또 건강을 유지해주는 게 쓰잖아요. 우엉 뿌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과 팔미틱 애시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성분이 있어요. 우엉 뿌리. 그래서 피부에 유연 작용을 하고 모공 내 단백질 응고 작용, 피지 억제, 피지 분비 억제. 모공 내 단백질이 아까 그 모공 안에 각질 쌓였다고 했잖아요. 그 단백질이 응고되는 걸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엉 추출물. 그래서 뭐 수렴, 청정. 어떤 분이 이 화장품을 쓰고 굉장히 폼클렌징을 썼는데 얼굴이 환해졌다. 근데 기초를 썼더니 뭔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인데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폼클렌징은 미백 성분이 있으니까 미백 성분이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까? 막 되게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굉장히 빨리 효과를 봐요. 왜냐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폼클렌징 같은 게 거품이 미세하게 나잖아요. 폼클렌징은 거품을 미세하게 내면 낼수록 이 모공,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폼클렌징을 발랐어요. 발라서는 이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거품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이 모공 안으로 들어가겠죠?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모공 속에 있는 걸 충분히 닦아내려면 거품을 충분히 내서 세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카바이 추출물이라고 있거든요. 카바이 추출물. 여기에 피부 진정작용이라고 써있는데 카바이 추출물도 피부를 진정시키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청량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편안함을 주고 피부에서 화장품에서 진정의 역할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일 성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각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시어버터랑 이제 스팔렌이라고 해서 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이거든요. 시어버터는 이제 쉐어버터라고 들어보셨죠? 쉐어버터가 왜 유명하냐면 록시땅이나 이런 데서 핸드크림, 풋크림 이런 거 만들 때 쉐어버터를 써요. 쉐어버터가 되게 고가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버터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응고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쉐어버터가 이제 크림에 이제 들어가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매끄럽게 해줍니다. 쉐어버터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요. 그 다음에 스쿠알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올리브유에서 추출하는데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호막. 피부의 각질층의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쿠알렌이 옛날에는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에 썼어요. 지금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고가의 화장품을 성분을 개발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용으로 가능한데 굉장히 고가의 성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재생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선크림 보시면 SPF 50 플러스 PA가 3개가 들어가 있죠. 보통 SPF가 50이면 PA는 한 3개 정도 붙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 정도 되면 2개 정도 붙고요. 그럼 거의 뭐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뜻하고 촉촉하죠.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 캔비아 하이드로 겔 마스크. 여기 보시면 보습 탄력은 기본, 미백 주름 개선까지. 그러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랑 아데노신은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성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능성 인증 하나 받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인증을 잘 안 받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제 받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이제 캐비아의 효능에 대해서 나와요. 미백, 주름 개선, 영양 공급, 수분 공급, 안정, 촉촉한 피부에 도움 주고, 캐비아의 비타민 성분, 보습 효과,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 회복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미네랄 성분,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콜라겐 엘라스틴도 단백질이고,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성분 중에서 피부와 유사한 그러한 성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화장품은 물과 기름의 조합이에요. 물과 기름을 90%를 물과 기름으로 채우고 나머지 10%를 유효 성분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화장품의 화장품의 목표라고 할까?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만드는 그 목표가 뭐냐면 인체 피지와 가장 유사한 성분을 찾아라 해요. 왜? 아까 수분 저지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 땀과 피지. 땀과 피지는 우리 이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과잉 분비돼서 문제가 되고 적게 분비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과잉 분비가 되면 지성 피부, 지루한 피부, 여든 피부가 될 수 있고, 적게 분비되면 건성 피부, 예민 피부, 또 탈수 피부가 될 수 있고, 기민 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와 땀이 굉장히 중요해요. 땀이 잘 안 나는 사람도 피부가 거칠고, 또 피지만 너무 많이 나와도 피부가 거칠어져요. 네. 그래서 땀과 피지가 적절하게 분비되는 그런 피부가 가장 이상적인 피부죠. 그래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왜냐면 피부에 침투시키는 기술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피부가 인체 피지와 흡사하게 만들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강제 침투시키잖아요. 기계 같은 걸로 강제 침투를 시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 같은 거 받았을 때 이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이물질로 받아들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화장품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 안정적이냐, 안전하냐,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그 세 가지가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스베라 화장품 써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피부를 안정감 있게 해주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햇빛 알러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야외 활동을 하게 됐어요. 애들 이제 유초등 과외들 이제 여름 캠프 때문에 야외 수영장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고 이제 막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뭐 이게 반팔 입고 또 이제 그 모자도 못 쓰는 상황이었고, 막 그런 이제 여기 목이랑 이마랑 팔 여기랑 해가지고 다
두드러기처럼 햇빛 안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제품을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크림이랑 이제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진행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갔다 와서 마스크팩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얼굴에다 붙이고 한 20분 있다가 여기 있는 거 떼서 여기다 붙이고 또 얼굴 여기 있는 거 떼서 여기 팔에다 붙이고 또 조금 있다 여기 있는 거 떼서 여기다 붙이고 해서 그냥 그 마스크팩을 막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거기 남아있잖아요, 용액이. 그거 이제 막 팔하고 목에 일단 미리 발라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이제 토요일날 야외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또 이제 마스크팩을 막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붙이고 났는데 그 전 같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정말 심했었거든요. 한 올라와가지고 이제 막 헐겁게 된 거예요. 이제 연고를 안 바르고 그냥 계속 그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크림도 여기다가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토너도 바르고 했어요. 했는데 보통 제가 이게 올라오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냥 3회 정도 되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우리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거 햇빛 알레르기 얘도 좋아. 네. 그래서 피부가 제가 알러지를 많이 일으켜서 화장품을 솔직히 아무거나 못 써요. 일단 뒤집어질 걸 각오하고 써야 돼요. 근데 제가 뒤집어질 걸 각오하고 썼는데 오히려 제 뒤집어진 피부를 개선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벨라에 이제 홀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제품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인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아직 제품에 대해서 이제 완벽한 성분 분석이나 이런 거는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화장품은 이제 차차 제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드릴 거고, 사실 좀 이렇게 첫 강의라 좀 매끄럽지도 못하고, 또 제가 기초 강의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면 지루해지고 또 머리 아파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지식은 그냥 가볍게 읽는 책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건 피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효과가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어떻게 좋아지고 왜 좋으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딱 정말 제가 쓰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까지 사실 캐비어 화장품 처음 써봤어요. 다른 좋다는 성분들 많이 써봤지만 캐비어 화장품 처음 써봤는데 캐비어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미백 성분이나 또 이렇게 주름 관련 성분들이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를 제가 늘 바르면서, 제가 5월 31일 날 제품 가져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안 빠지고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품 바르면서 크림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왜 이렇게 해퍼? 이러면서 쓰는데 아껴 바르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화장품을 아껴 바르던 사람이 아닌데 아껴 바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좀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